오늘 일부 강의하실 분 이력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이병민 님이시고요. 고대 경제학과 졸업하시고 도서출판 청운문화사 대표를 역임하셨다가 지금은 현재 대한노인회 부천시 소사지의 경로당 관리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방금 소개받은 이병민 관리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떤 날 점심을 먹다가 우리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자들이 남편하고 살다가 황혼 이혼을 하든지, 여자들이 이제 황혼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남편이 먼저 죽으면 남자들 중에서 제일 재혼하고 싶은 사람 1위가 송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송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m 75입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한 90kg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송혜 선생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는가.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자존심이 하도 상해서 인터넷으로 송혜 선생님 그 이력을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그 연구한 내용이 뭐냐면 키가 1m 62예요. 53kg 나가요. 올해 92세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는가.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돈 잘 벌고, 송혜 선생님이 30년 동안 KBS 노래자랑 하면은 12시 하면 땡 하면은 송혜 선생님 나오시잖아요. 그걸 3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잘 벌어. 90이 넘었어도. 그 다음에 건강해요. 하루에도 보니까 소주 2병씩을 기본으로 다 드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팔도 음식을 다 가져오신다네, 이분이. 팔도로 다 다니면서 이제 다 노래자랑을 하니까 이제 TV 보면은 왜 음식 같은 거 싸다 주고 선물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팔도 음식을 다 가져오고, 네 번째가 결정적인 거더라고요. 집에 잘 안 들어온다네, 이분이. 집에 잘 안 들어온대. 그러니까 돈 잘 벌어가지고 집에 잘 안 들어도 그것만 가지고도 재혼 대상이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KBS 노래자랑 30년을 했는데, 노래자랑 사회를 30년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프로듀서 PD가 200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200명이 바뀌는 동안에 한 번도 송혜 선생님을 교체하자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PD가, 어떤 이제 그 방송사 사장이나 이런 높은 분들이 너무 오래됐고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PD뿐만이 아니라 그 스태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은 이 프로그램에서 저분이 저 어른이 빠지면 이 프로그램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3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 PD가 바뀌고 이렇게 했어도 교체를 안 한 이유가 굉장히 인간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밴드 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촬영하는 분들이나, 섭외하는 분들이나 집안에 애경사가 있으면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대구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겠다면 이틀 전에 미리 내려간답니다. 미리 내려가서 목욕탕을 먼저 가가지고 알만한 사람들 거기서 다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이 굉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92세가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연봉이 따지고 보면 한 3억 정도 된다고. 3억에서 4억 정도 된대요. 광고 한 편 찍고 이제 저녁에 나가서 사회 한 번은 700만 원, 800만 원 번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그 살아온 그 삶이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외아들이 23살 때 그 오토바이 사고로 죽습니다. 죽고, 또 그분이 젊었을 때 60 전에는 집이 없었다고 그래요. 한갑 지나고 나서 집을 하나 샀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코미디언들이 누가 있었냐면 구봉서, 소영춘, 배삼룡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약장사를 또 찾아다니면서 사회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연세가 많고 돌아가시고 하니까 이제 그 송혜 선생님을 섭외를 할 때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지방에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지방에 가서 며칠씩 있어도 돈을 많이 안 줘도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 프로그램을 맡아가지고 이제 그 스태프들한테 잘해주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롱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이제 앞에 있는 저기 제목 그대로 친절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왔는데 사실 요즘에 그 강의를 이제 친절 교육한다고 그러면 보통 이런 얘기 먼저 하잖아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뭐 90도로 전하세요. 이런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이제는 친절 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친절이라는 것이 내 몸에 배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친절이 몸에 배야 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말이거든요. 말인데 친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참 제가 살아오면서 참 잘못한 게 잘못 살아온 게 뭐냐면은 친절을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람이 대상이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살았더라고. 이게 그게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친절이 뭐다 교육을 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 식구들한테 어떻게 했는가부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저를 한번 봤어요. 제가 60평생 살아오면서 내 와이프한테 과연 친절했는가? 내가 제일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내 아이들한테 친절했는가 보니까 거꾸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면 뭔가를 좀 느끼셔가지고 제일 먼저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남편한테 친절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친절이 90도로 인사하고 해서 친절 교육이 아니라 결국 말을 고치면 말을 잘하면은 결국 친절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말을 가지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말 그러면은 말 중에 말의 종류가 세 가지로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말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씨입니다. 말씀이라고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말,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 우리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부처님은 화를 내지 말자. 내가 아프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좋게 해주는 그런 얘기잖아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대접을 해라. 자, 이것을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 삶의 질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을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말투가 있다고 그래요. 투가 있다고 그랬죠. 말투는 말 그대로 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원래 뜻은 말투라는 것은 말의 습관을 나타내는 건데 말투는 말을 그냥 툭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생이 공부를 잘 못했는데 초등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산수를 100점 맞은 게 어떤 날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생이 얼마나 좋은지 집에 막 달려가서 엄마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엄마한테 자랑을 하기를 뭐라면 엄마 나 100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맨날 50점 60점 맞다가 100점을 맞았으니 엄마한테 굉장히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가방을 메고서 쭉 뛰어서 엄마한테 엄마 나 100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그랬는데 엄마가 하는 얘기가 진짜 참 잘했다 내 아들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국어는 이 얘기 된 거예요. 국어는 그 이후로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말투입니다. 툭툭 던져버리는 거. 그 길을 파박 꺾어버리는 거. 자, 우리 아버지가 계셨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좀 창피한 얘기인데 이제 이해를 하실 만한 분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버지가 계셨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어른들이 어디 가려면 많이 데리고 다녔잖아요. 뭐 종친회든 뭐 시제든 뭐 이런 데 다녔는데 저를 우리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면서 매일 했던 얘기가 저를 소개시킬 때 제 생각에는 아 우리 아들인데 참 잘생겼습니다.
아주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이렇게 해야 아버지가 아들을 소개시켜주는 거라고 맞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를 만나도 용렬한 자식을 두어서 부끄럽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용렬이 뭔지를 몰랐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용렬한 자식을 두어서 부끄럽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철이 들고 나이가 먹고 저도 이제 자식이 있다 보니까 그 우리 아버지 나름대로 겸손이었던 건데 저 자식인 저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됐던 거예요. 엄청난 상처가 됐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용렬한 자식을 둬서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얘기를 그래서 제가 하도 상처가 돼서 몰래 사전을 찾아봤어요. 원래 사전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사전에 변변치 못하다, 변변치 못하고 어리석고 졸렬하다, 비겁하다 이렇게 써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소개시키는데 비겁하고 졸렬하고 어리석고 바보스럽다 이 얘기를 하니 저는 제가 그 당시 어렸을 때 바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됐다 싶어서 영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제 중학교 가가지고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바보예요. 슈트피드라고 그래가지고 바보예요. 자, 그래가지고 저는 나이가 먹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 굉장히 내성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인정하는 바보인데, 아버지가 인정하는 바보고 아버지가 인정하는 비겁한 사람인데, 우리가 말 한마디 말을 했던 그 한마디가 자식한테는 결정적으로 그 성격을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다음에 아버지가 된다면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자식한테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될 때부터 제가 생각을 해 놓은 게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가 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내가 소개시킬 때, 얘가 우리 아들인데, 이 아이는 뭔가를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놈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걔가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너는 한번 하면은 한다고 하는 놈이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지금은 이제 거의 한 40이 다 됐는데 지금 걔 친구들이나 이 주변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나는 하면 한다는 놈이야.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얼마나 독한지 담배 피던 것을 딱 끊어버리더라. 하루아침에 끊어버리더라고요. 왜? 나는 한다면 하는 놈이야.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좀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 자식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가 있고, 자식의 삶의 방향을 좌우해줄 수 있는 얘기가 말의 어떤 말투였던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말투의 예를 제가 얘기를 쓴다면, 아이고 저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예요 왼수. 이거 들어봤죠? 옛날에 시골 살면서 우리 할머니들이 막 그런 얘기들, 옆집 할머니, 우리 할머니는 그런 게 안 했고 옆집 할머니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아이고 저거 자식이 안 주고 왼수야 왼수, 병신 같은 놈. 그런 얘기도 들어봤죠. 그 다음에 니까지 이게 뭐 한다고, 니까지. 그것이 사실 우리 가족들에게 했던 그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당연히 우리 집은 아니고 다 옆집이지만 가족끼리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연병하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요즘에 조금 바뀌어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이거 기를 팍팍 꺾는 얘기잖아요. 그걸 우리 가족끼리 했단 말이에요. 이 화상덩어리야. 자, 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겠죠.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남대문에 가서 옷을 샀는데 옷을 사 입었는데 짝퉁인데도 거의 진짜로 비슷하네 이거. 이게 말투예요. 처음부터 던져서 기분 팍팍 상하게 하는 거. 그게 설사 남대문에서 샀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 잘 어울리네. 에? 참 옷걸이 참 좋네. 이게 친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몸에 밴 친절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 기를 팍팍 죽이는 얘기, 이것을 말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말씀을 얘기했고 말투를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 번째로 말씨를 얘기할 거예요. 말씨가 뭐냐면은, 자, 저한테는 저희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이제 76년에 이제 우리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 한 40년, 50년이 됐어도 우리 할머니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할머니가 하셨던 얘기를 기억이 나요. 뭐라고 우리 할머니가 늘 얘기했냐면, 우리 아버지하고는 틀려서, 우리 지금 고향이 충남 청양인데
우리 할머니가 늘 저를 어디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가 내 손자인데 나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얘만큼 잘생긴 애를 못 봤다는 거예요. 얘만큼 머리가 좋은 아이를 못 봤다는 거예요. 기도 기를 깃발을 만지면서 얘는 기도 이렇게 잘생겼어. 코도 잘생겼어. 근데 얘가 머리가 참 이상해. 근데 내가 살면 물론 당신 손자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6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했던 얘기 그대로 저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이 여러분들도 가만히 제가 와서 오늘 처음 뵙지만은 자녀들도 있을 거고 또 손녀들도 있을 건데 씨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 가슴 속에. 그것이 친절입니다. 친절도 밖에 나가서 어떤 대상자나 어떤 이런 사람들한테 친절하는 것보다는 제일 기본적인 거 제일 먼저 내 가족한테, 내 와이프한테, 내 남편한테, 내 자식들한테, 손자한테 그리고 난 다음에 밖에 친절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할머니가 했던 얘기를 제가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셔도 좋은데 저는 저 스스로 아직도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고. 자, 이 말투를 잘 던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실컷 남한테 그 상처를 주고 자식들한테, 와이프한테, 남편한테 실컷 상처 주고 하는데 친구들한테 실컷 상처 주는 얘기를 해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성격은 야, 나는 객관적이야.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투를 던지는 거예요. 친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자, 어떤 양반이 푸주간에 가서 지나가다가 고기를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푸주간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개똥아 여기 고기 한 것만 썰어라 그러고 엽전을 툭 던져버린 거예요. 툭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똥이가 푸주간 주인이 개똥이는 개똥이에요. 근데 개똥이가 이제 고기를 쓰는데 막 듬성듬성 껍데기 있는 부분 비계 쪽으로 듬성듬성 쓸어가지고 비료 푸대에다가 뚜뚫마가 툭 던진 거예요. 돈 받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른 어떤 양반이 와가지고 여보게 박서방 요즘에 많이 힘들지? 애들은 잘 있는가? 아내는 잘 있는가? 나 고기 한 것만 주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공손하게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서방이 아까 그 개똥이가 지금 박서방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박서방이 아주 정성스럽게 고기 좋은 쪽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썰어가지고 포장지 이쁜 데다 싸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준 거예요. 돈을 받고. 그러니까 먼저 야 개똥아 고기 한 것만 썰어라 그러고 돈 던져준 그 사람이 야 임마 야 개똥아 똑같이 한 건 샀는데 왜 나한테는 종이를 이렇게 싸주고 고기를 썰기를 왜 비계 쪽으로 이렇게 쓸고 이 사람은 잘 썰어서 포장지 좋은 쪽에다 싸주냐. 그거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이 푸주간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손님한테 드린 것은 개똥이가 쓰는 것이고 이 손님한테 쓰는 것은 박서방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말이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 받고 가시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릴 건데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가면 뭐 김치찌개를 하든 된장찌개를 하든 뭐 이렇게 와이프가 해주잖아요. 해오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야 이거 오늘 된장찌개 이 김치찌개 참 예술이다. 응? 이거 밖에 나가서 아무리 좋은 것을 사 먹어도 이 맛이 아니야. 조금 더 붙인다면 좀 더 과정을 한다면 나는 옛날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 왜냐하면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잘 얻어먹고 잘 사니까. 아무래도 내가 옛날에 그 나라를 구한 사람 같아. 전생에. 자, 그 다음 날부터요 분명히 틀려질 겁니다. 설사 그 아내가 그 반찬을 김치찌개를 된장찌개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연구를 해서라도 아마 반찬이 틀려질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저는 아까 소개했던 대로
지금은 이제 대한노인회에 근무를 합니다. 대한노인회에 근무를 해서 부천 소사의 경로당 관리부장이에요. 부천 소사에 있는 경로당에 이제 한 115군데 회원들이 한 4,000명인데 경로당 관리부장이 뭐를 하는가 하면은 상담, 그다음에 교육 뭐 이런 걸 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경로당에 115군데 경로당에 이제 회원이 4,000명 되니까 낮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넣어줍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사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제 노래 교실도 보내주고 그 중에서 우리가 27가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경로당 어른들이 지금 한 80 다 넘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 27개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안마예요. 안마. 왜냐면 터치해주는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80 정도가 되면 이미 써먹을 거 다 써먹었기 때문에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전문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해주면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한 4,000명 115군데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넣어주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를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집어넣어주는데 이런 강사가 한 분이 있었어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강사냐면 이제 웃음 치료를 하는 강사인데 세 분이 이제 웃음 치료 강사를 하겠다고 이제 저를 찾아와서 그 세 분한테 똑같이 이제 경로당에 문을 열어놓고서 가서 강의를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했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약간 왜 살다 보면 왜 한 1% 정도 모자라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웃기려고 해서 웃기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게 좀 웃기는 사람 있잖아요. 뭐 약간 좀 모자라는 사람. 바보는 아닌데. 근데 이 나머지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비싼 수강료로 제대로 배워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했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두 사람은 자동 탈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유명한 웃음치료 강사가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이분들한테 그 웃음치료 약간 그 1% 정도 빠지는 그 강사한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똑바로 하세요. 좀 더 공부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인정을 해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도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그 강사에 대한 친절이기 때문에 아마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 강사한테 어쩜 그렇게 잘합니까? 내가 해준 얘기는 근데 참 웃기대요. 참 재밌대요. 그리고 회원들도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물론 프로그램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라는 걸 합니다. 이제 정식으로. 근데 회원들도 참 선생님 오는 걸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웃음 치료만 하지 말고 뭔가 하나든 더 배워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 하나를 더 배우면 롱런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사에서만 하지 않고 당신은 유명 강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두 가지를 더 배우세요 했더니 이 사람이 저기 인천대학의 그 평생교육원에 가서 뭘 배웠냐면 품바를 배워요. 품바. 그 이상한 옷 입고 하는 거 품바 있잖아요. 진짜 바보같이 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배워가지고 어느 경로당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 저 부장님 우리가 강사를 꼭 그 사람만 계속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다른 제가 생각할 때는 저분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아니 저 사람을 계속 보내달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옆에 있는 경로당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을 계속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웃음 치료도 하지만 품파를 배워가지고 옷을 이제 화장실 가서 바꿔 입고 와가지고 1시간 동안 품파를 하는데 제가 봐도 뒤집어지겠더라니까. 제가 봐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하고 한 4년 동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부장님 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에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분 태릉 사는 사람인데 저는 도저히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지 않아서 얘기를 그동안에 못했는데 오늘은 제가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제가 조금 부족하다는 건 저도 압니다. 저도 아는데 부장님이 저만 보면은 늘 당신 참 잘해. 또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참 잘한다고 하더라. 뭔가 좀 더 배워봐라. 이렇게 좀 더 보충해봐라. 그 얘기를 들었던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제가 또 조금 웃음다는 걸 제가 스스로 아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게 통해가지고
우리 집이 태릉인데 태릉에서 소사까지 오려면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에 소사구의 경로당을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알고 복지관에 가서 제가 이제 웃음 치료 그걸 했더니 제 소문이 나가지고 태릉 성북구 그쪽에서 복지관을 제가 많이 나가게 돼서 강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그런데 우리 신랑이 이제 개인 택시를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제가 돈을 벌어야 우리 애들도 더 가르칠 수가 있고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장님한테는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를 보내주십시오.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자,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내 주위나 또 밖에 나가서 대상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 친절한 말, 다른 게 아니라 인정해주는 말, 이 동감해주는 말, 이것보다 더 좋은 친절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 어떤 사병이, 어떤 병사가 수류탄 파편을 맞아가지고 이제 입을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의관이 와서 이 사람을 보니까 도저히 폐 한쪽이 날아가가지고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군의관 입장에서 볼 적에. 군의관이 하도 해줄 말이 없어가지고 너 오늘 저녁만 잘 넘기면 너 살 수 있어 이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 볼 때는 죽은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볼 때 죽은 건데 너 오늘 저녁만 잘 넘기면은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그 부상병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그날 저녁을 넘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대상자를 만나더라도 인정해주는 말, 동감해주는 말, 편들어주는 말, 상담 중에서 상담 기법이 뭐 여러가지 기법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상담, 설득력 있는 상담이, 제일 인기 있는 상담이 지지상담이라는 겁니다. 지지상담.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할 적에, 어떤 대상자를 만날 적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딱 만져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 예?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니까 살 만큼 다 사셨네. 자, 이거 하고 나는 내가 만지는 것이 내 직업인데 내가 만져보니까 아주 좀 옛날에 한가닥 하셨겠네. 예? 뭐 씨름을 하셨나? 물론 연세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빠졌겠지만은 이왕이면 똑같은 말이라도 옛날에 육상선수 좀 하셨겠는데요. 자, 그 대상자가 여자라면 나는 만지는 것이 직업인데 내가 만져보니까 옛날에 남자들이 좀 쫓아다녔겠는데요. 힘들었겠는데 그거 피해 다니라고 이거예요. 자, 이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뭐 별다른 친절이 어디 있어요. 이 힘을 내주는 거. 자,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밥을 먹다가 할머니가 당신 내가 팔을 베고 자보니까 아직도 근육이 있던데 딱딱하던데 이 팔뚝이.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할아버지가 설명없이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이 영감탱이가 밥 먹다가 어디 갔나 그러고 가보니까 지하실 가서 엿기 들고 있더래요. 엿기.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시면은 사업장이든 어떤 봉사단체든 나가시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근데 절대로 해야 되지 않을 얘기. 맛이 팍한데요. 뭐 오래 못 살겠네. 내가 만져보니까. 이거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해도 그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옛날에 한가닥 하셨겠어. 내가 만져보니까. 얼굴도 내가 만져보기만 하는데 얼굴도 잘생겼겠어. 그러면요, 그 얘기를 거기까지만 해주면 그 사람이 2시간을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옛날에 한가닥 했지. 그럼 맨 나중에 가서 하는 얘기가 당신 주소 좀 주고 가 그래. 전화번호 좀 주고 가. 이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이. 친절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스킬,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잖아요, 결국은. 아까 우리 할머니 얘기했지만 그 말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예병할 놈, 우리 아버지 얘기했죠. 용년한 놈 두어서 좀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왼수야, 병신 같은 놈, 이런 얘기. 예? 근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이런 재밌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국말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을 한번 얘기 좀 한번 쭉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얘기하더니 족같이. 어떤 할아버지가 족같이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세대 분들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6.25 전쟁이 나가지고 그 미국 사람들이 한동안 한국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미군들 트럭이 막 가고 지나가면 쫓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죠. 기분이 쪼그래. 땡큐, 땡큐가 뭔지도 모르고 I am sorry, wonderful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게 기본적인 용어예요. 우리 아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얘기가 죽겠다잖아. 죽겠다. 네? 죽겠다를 얼마나 좋아하면 좋아도 좋아 죽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을 보니까 기본이 늘 달고 다니는 얘기가 미안합니다, I am sorry, 감사합니다, 땡큐, 대단합니다, 원더풀, 이거 쓰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짜기를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한 50년을 만났겠죠. 지금까지도 제가 술을 사고 있다니까요. 지금까지도 제가 밥값을 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새끼가 평생을 나한테 얻어먹은 이유가 하나가 있어. 제가 별로 재미없는 얘기라도 이야 정말 재밌다 야 그래. 제가 별로 웃긴 얘기도 하지도 않는데 막 박수를 치며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 듣고는 이게 안 내고 못 빼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둘이 만나면 제가 내놓으려고 아예 그냥 나가버려 지금도. 걔는 이야 대단하다, 야 저 웃긴다,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얻어먹었다니까 걔가. 그런 친구 있어요. 제가 별로 이게 참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아버지 자꾸 이제 흉을 봐서 미안한데 이해를 하실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도 그 만두를 잘 안 먹어요. 만두. 왜 만두를 안 먹냐면 제가 한 40 됐을 때 우리 아이를 안고 이제 우리 이제 겨울에 우리 아버지 할머니가 다 이북 사람이 되셔가지고 겨울이 되면 이제 이북 만두를 크게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해가지고 당숙들까지 이렇게 다 아버지하고 사촌까지니까 가깝게 지냈죠 옛날에는. 근데 당숙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겨울 되면 한 2번 정도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만두를 빚어 먹어요. 떡국하고 이렇게 먹는데 저도 한 40이 됐는데 우리 아이를 안고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만두를 먹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냥 한 40명이 모였어요. 우리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집안내가 많아가지고 한 40명이 큰 상을 놓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만두를 맛있게 먹는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탁 쳐다보더니 우리 아들을 제가 안고 있었어요. 쳐다보니 뭐라 그러면 저 새끼 저렇게 처먹다가 배 터져 뒤지지? 얼마나 창피한지. 우리 아들을 안고 있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빠서가 아니라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쟤는 참 만두를 잘 먹어서 참 좋아, 그건 제 건강에, 이 말이 맞잖아요. 저 새끼 다 배 터져 뒤지지? 사랑의 말의 표현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 상처받았다는 얘기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면 아마 여기 없을 겁니다. 말의 그 힘이 그렇게 크다는 거.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하고 우리 실생활에서 그런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은 그 배드민턴을 칩니다. 동네에서 이제 어른들하고 배드민턴을 치는데 한 15명이 쳐요. 그래서 토요일날 6시부터 1시간 반 동안은 배드민턴 복식 시합을 해요. 시합을 하는데 진 팀이 돈을 걷어서 이제 목욕탕을 간다고. 목욕탕을 가는데 한 15명이 쳐가지고서 12명, 6명이 목욕탕을 가는데
목욕탕에 그 세신하는 사람이, 때 밀어주는 사람하고 이발하는 사람이, 거기는 제 배드민턴 그 클럽에는 다 70세 이상이에요. 제가 막내예요. 막내인데, 제가 막내인데 들어가면은 이제 한 12~13명이 목욕하러 들어가면 그 때 밀어주는 사람하고 이발을 해주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아이고 소장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네 우리 선배들이,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저 새끼가 막내인데 왜 저 새끼한테만 왜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왜 왜 사장님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날은 가면 바카스도 따줍니다. 바카스 따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당신이 분명히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부장이라며 당신이 뭔 뻥을 쳐가지고 사장님이라고 그러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아직까지도 그분들한테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 김포 사는데 때 미는데 13,000원이에요. 때 미는데 제가 1,000원짜리 꼭 목욕탕 갈 때 가져갑니다. 가져가고서 때를 다 밀고 나와서 계산하잖아요. 13,000원에다가 2,000원을 더 줍니다. 1,000원짜리로. 13,000원짜리 때 밀고서 만원 팁 주는 놈은 미친놈이고, 그러니까 2,000원을 더 주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왜냐면 나를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게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2,000원을 더 줍니다. 머리 깎는데, 머리 커트하는데 12,000원이에요. 거기도 2,000원을 더 줘요. 갈 때는 1,000원짜리를 더 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지나가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주니까, 다음번에 가니까, 이거 선생님 이거 계산 잘못했어요. 이게 돌려주더라고. 안 해요. 제가 참 잘해주셔서,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잘 해주셔서 제가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한 5번 하니까 선생님 되더라니까는요. 한 5번이나 선생님 되더라고. 자, 그 이후에 저만 가면은 이 사람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작년이에요. 바로 작년인데, 재작년 11월 달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낙엽이 많이 11월 달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 동대표 회장이 좀 성격이 개팍해가지고, 이게 낙엽이 좀 떨어지고 조금 있다가 한 9시쯤이나 이렇게 쓰면 좋은데 새벽부터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벽부터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비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새벽 4시 한 40분쯤 되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갑니다. 매일 제가 가는데 비가 오고 낙엽이 막 춥고 그러는데 이걸 쓸고 있더라고. 할아버지, 우리가 볼 때 할아버지잖아요. 경비 쓰시는 분들이. 그래서 참 보니까 안 됐어요. 참 안 됐다 하고 있는데, 날씨가 추운데 자전거 타고 어딜 매일 가니까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뭘 하나 사줬어요. 뭘 사준다면, 왜 머리에서 한번 팍 쓰면은 이 입까지 오고 목이 가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워목이라고 그래? 네. 그거를 당신 나갈 때 이걸 쓰고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써보니까 굉장히 따뜻해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도 굉장히 목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 보고 이거 얼마야? 5,000원이래, 하나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쓰고 나서 좋아서 경비하시는 그 아저씨를 만났어요. 만나서 쓰고 있는 아저씨를 만나서, 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6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제가 그걸 6개를 사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봐야 5,000원에서 6개 3만원이잖아요. 3만원어치 사다가 제가 몇 동 산다고 얘기 안 하고 그걸 실어서 한두 사람한테 그걸 드렸어요. 꼭 쓰고 하세요.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다음날부터 제가 경비실이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그걸로 가게 되더라니까. 왜 가게 되냐면은 그걸 썼나 안 썼나 보려고. 썼나 안 썼나 보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선생님이 사줘서 고맙습니다 그 소리가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쓴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오늘 하나 둘 셋 4명 썼네, 5명 썼네. 자, 그 사람들은 저를 몇 동네에 사는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60년 만에 깨달은 게 하나 있더라고. 봉사는, 좋은 일은 기대하지 않는 거다. 기대하지 않고 내주는 거다. 그것이 진짜 봉사더라. 그것이 진짜 친절이더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데 제가 60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60년 걸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잠깐이거든요. 그걸 누구한테 먼저 하냐면 내 가족한테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대상자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어른들하고 생활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절대로 이제는 어디 가서 물건 깎지 마세요. 절대로 어디 가면은 뭐 콩나물을 사든 뭐 두부를 사든 1,700원이다 그러면 2,000원 주고 잔돈 받지 마세요. 택시 타고 가서 2,600원 나왔으면 2,600원 없죠 요즘에는. 뭐 4,700원 나면 잔돈 받지 마세요. 이왕이면은 잔돈 주려고 할 때 자 젊은이 수고하세요. 참 잘 왔습니다. 참 재밌게 왔습니다. 그거요. 그 택시 기사한테, 콩나물 가게 주인한테, 두부 가게 주인한테 내가 고맙다 소리를 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내 한 그 자체가 행복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한 그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고 그것이 친절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을 좀 여러 번 많이 이제 겪고 깨닫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어디 가서 악착같이 물건 사가지고, 특히 여자분들 어디 가서 악착같이 물건 사가지고서 깎다가 우리 할머니들은 어떻게 했냐면 안 깎아주잖아요. 안 깎아주면 가서 한 주먹 집어오잖아요. 그거 대우 못 받거든요. 그냥 제가 어른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늘 얘기가 어디 가서 물건 깎지 마세요. 어디 가서 잔돈 받지 마세요.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그런 얘기, 말에 대해 연장된 그런 얘기인데, 며느리 있는 분한테 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며느리한테 이걸 해봤었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대부분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그러면 지적하잖아요, 지적. 지적을 많이 하는데, 말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친절을 한번 베풀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얘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우리 집안이 피기 시작했어. 그거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아니래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말의 힘이라는 것이,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피기 시작했어.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뭐 연병하려면 죽이려면 뭐 병신 같은 놈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부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만난 순간부터 내 인생이 쫑났어. 이게 결정적이잖아요. 아무리 돈 잘 벌어다 주고 아무리 뭘 잘해줘도 내가 당신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이 쫑났어. 이런 얘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비슷한 얘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일 먼저 투박하고 제일 먼저 투정 부리고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이 내 신랑이고 내 남편이었다고, 내 아내였더라고요. 내 동지간이었고 내 자식이었더라고요. 이제 큰 사건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한 얘기 중에서 조금이라도 감동이 되시는 분, 감동까지는 아니래도 아, 저 사람 말이 맞다, 이 부장 얘기가 맞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쭉 해보시면은 아마 바뀌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 박수 한번 쳐줘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떤 봉사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꼭 해야 될 말의 삼총사를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겁니다. 다른 얘기는 다 잊어버려도, 다른 얘기는 다 귀에 들었어도 이거 하나는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늘 미안합니다. 늘 미안합니다. 내 아내한테 내가 참 못 챙겨서 참 미안해. 내가 정말 잘 못한 것이 많은데 참 당신한테 미안해. 이 얘기 입에 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더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 동료들한테 너는 나한테 참 잘했는데 내가 너를 챙기지 못해서 참 미안해.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고맙다는 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봉사를 나갔는데 그 대상자들한테 만지고서 이런 얘기를, 봉사할 대상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손해보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지금까지도 술 사주는 친구. 그 새끼는 대단합니다. 하나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어?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늘 미안합니다. 늘 미안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아, 참 대단하십니다. 자, 제일 써먹어서 좋은 얘기가 뭐냐면 남을 인정해주는 얘기 있잖아요. 박수 쳐주는 얘기. 여러분들은 아마 상담사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상담소가 어디였겠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어디였겠어요? 상담소가? 네? 가정이지요. 가정. 우물가. 빨래터. 네? 이런 데 가면 상담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잖아요. 거기 가서 신혼년 지랄하는 것도 욕할 수 있고, 시어머니 시집살이 욕하고 있고, 남편 새끼 바람 피고 지랄하는 것도 다 얘기하고,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이상하게 맞아, 얼마나 힘들었겠어.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봐도 열받아 죽겠네. 이 사람이 그 동네 리더라니까요. 그 동네 리더였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대상자를 만났을 때 서비스를 하든지 뭘 하든 도중간에 말을 자꾸 유도를 해내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 얘기를 유도를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말문만 터지면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죽일놈 살릴놈 뭐 이게 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생각해도 못 견디겠다. 이렇게 그 맞장구만 쳐줘도 여러분 상담사 된 거예요. 상담사라고 그래서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무슨 자격증 따와서 상담사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두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같이 가슴 아파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이것이 상담사거든요. 난 자격증 없는데 그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인생 살면서 상담사, 제가 볼 적에 여러분들이 상담사 역할을 하기에 딱 좋습니다. 왜 좋은가 하면은 터치하잖아요. 사람들하고 잘 만지잖아요. 교감이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얘기 안 하고 머쓱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처음에 유도를 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 아까 제가 했던 얘기. 옛날에 씨름 선수에서 섰나봐요. 옛날에 그 남자들 때문에 뭐, 쫓아다녀서 고생 좀 했겠어요? 이런 얘기, 이렇게 말문을 터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얼마나 좋았어요. 참 좋았겠네.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상담사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 다닐 적에 경제학을 했어요. 노인들하고 사는데 그 경제학이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는 우리 한 4,000명 그 노인들 중에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제가 그 비결을 알아.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무조건 맞다고 그래. 무조건 맞다고 그래. 서서 틀린 얘기를 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틀린 얘기가 그 자리에서 보통 그거 틀렸어. 내 생각은 이거 그거 틀렸어 생각하는데 절대 안 합니다. 그 비결이에요. 그거는. 틀린 거 분명히 알지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정치 얘기, 특히 뭐 여러분들 이제 같이 봉사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정치 얘기 이런 거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종교 얘기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우리 경로당에도 소사구 경로당에도 이제 안바 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오시는데, 대부분 이제 저는 이제 그 선생님들이 오시면 이제 전 아는 대로 이제 교육을 합니다. 이제 절대 정치 얘기하는, 종교 얘기하는 거, 돈 얘기하는 거, 손님보다 말 더 많이 하는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지적하는 얘기 이런 얘기 하면 절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얘기 들어주고. 그러니까 내 생각도 그렇다 그러세요. 자, 황희정승이라고 옛날에 3대 정승이 있었어요. 3대 정승이 있었는데 맹사성, 뭐 황희정승 뭐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는데, 황희정승이 휴가를 얻어가지고 아마 이제 그 휴가를 가는 중이었을 거예요. 아마 강원도쯤 갔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강원도는 비탈이 져가지고 이 밭을 소 한 마리 가지고 못 갈잖아요. 두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그러니까 그 강원도였던 것 같아요. 황희정승이 가다가 이제 강원도쯤 가가지고서 저기 언덕에서 보니까, 저 산등성에 보니까 어떤 영감님이 소 두 마리를 이렇게 붙잡고서 밭을 갈고 있더라고. 그래서 황희정승이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했어요. 여보시오. 그 소 두 마리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소가 더 잘합니까? 이렇게 얘기해.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나이가 지긋한 그 영감님이
그 쟁기를 놓고서 막 언덕에서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산등에서 내려와가지고 황희정 선생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길을 딱 붙잡고 저 누렁이 소와 저 검은 소가 일을 하고 있는데 누렁이 소가 더 일을 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희정 승이 아니 여보시오, 누렁이 소가 일을 잘한다고 그 위에서 소리 지르면 되지. 나도 소리 질렀는데 소리 지르면 되지. 왜 더워 죽겠는데 쫓아내려가지고 내 길을 붙잡고 거기다 귓속말로 누렁이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황희정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영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무리 미물이라도 누렁이 소가 일을 더 잘한다는 얘기를 검은 소가 들으면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희정 승이 그때 영의정이었었는데, 영의정이면 임금님 다음이에요. 임금님 다음인데 그분이 거기서 그때 72세예요. 72세 때 이분이 그 노인한테 무릎을 꿇고 제가 영의정입니다. 영의정인데 나는 평생 72살 먹을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살았고 남이 잘못하면 내가 용서를 안 했습니다. 우리 식솔들이 많지만은 식솔들이 몇백 명 되지만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야단치고 때리고 이런 얘기 했는데 하고 살았는데 72년 만에 내가 선생님 어르신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말 아무리 미물이라도 상처받을까봐 기속말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서 87세 때까지 이제 사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저 파주 가는데 그 반구정이라는 데 그 정자를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시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식솔들한테 뭐를 가르쳤냐면 늘 가르쳤던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선한 말인가 악한 말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선한 말이면 얘기를 하고 선하지 않은 말이면 하지 말라. 두 번째,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적에 꼭 필요한 말인가 필요하지 않은 말인가를 생각해보고 필요한 말이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 세 번째,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친절한 말인가 친절하지 않은 말인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친절한 말이라면 하고 친절하지 않은 말이라면 하지 마라. 이걸 가르칩니다.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서도 지금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도 남편하고 싸우든 자식하고 싸우든 아내하고 싸우든 친구들하고 트러블이 일으키든 간에 트러블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때문에 결국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안 해야 될 말을 하다가 꼭 싸움이 됐다는 거,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결국 우리가 살면서 안 해야 될 말을 해서 문제되는 거 많잖아요. 친구끼리.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이 세 가지는 기억하고 가십시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친절한 말인가 친절하지 않은 말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필요한 말인가 필요하지 않은 말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친절한 말인가 친절하지 않은 말인가, 이거 생각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대우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활할 적에 말 가지고 싸움이 되고 말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자, 이런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소개할게요. 지금 시간이 몇 시까지였던가요? 3시? 3시 끝나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요 얘기까지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말 때문에 싸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자님이 계셨잖아요. 2500년 전에 한 공자님이 계셨는데, 그 안회라고 하는 공자님 제자가 72명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수제자가 안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회라고 하는 수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공자님이 불러가지고, 야, 저 장에 가서 옷감 좀 사오거라. 이렇게 해서 돈을 주고서, 엽전을 주고서 이제 그 장을 보냈는데, 그 안회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장에 갑니다. 장에 가다 보니까, 시장에 가려면 저 언덕을 넘어야 되는데, 언덕 위에서 보니까
저 포복점에서 대판 싸움이 난 거예요. 대판 싸움이 났어.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왜 저 사람들이 왜 싸우는가, 이게 더워 죽겠는데 왜 싸우는가 이게 보니까 옷값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 23전이 맞다, 24전이 맞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된 거예요. 옷을 샀는데 이 사는 사람은 23전이라고 그러고 주인은 24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야, 이 무식한 놈아, 38이 24지 38이 23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이라고 하면 죽어도 23이 맞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싸움이 된 거예요. 자, 시작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제 23전이다 24전이다 했는데, 자, 말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 그 옷가게 주인이 그 23전이라는 사람하고 싸우다 보니까 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새끼는 지 애비가 무식하더니 저 새끼도 무식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더 열받으니까 더 한 욕을 해야 되잖아요. 저 새끼는 원래 지 애미가 화장년을 하더니 화장짓을 하더니 저 새끼도 싸가지고 없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일전 때문에 싸움이 돼가지고 치고받고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라는 사람이 엊그저께 공자 선생님이 가르쳐줬어. 북구단을 38이 24 39 17 이렇게 가르쳐줬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서, 자, 왜 싸우지 말고 내가 가르쳐줄게요.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서 가서 38은 24가 맞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23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열받아 죽겠는데 어떤 새끼가 와가지고 24라고 편들어니까 더 열받아서 기싸다리 한 때린 거야 이제. 예? 아내라는 그 제자를. 그러니까 아내랑 또 싸움이 됐네. 막 싸움이 돼서 뒤죽박죽 하다 보니까 어떤 노인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 언덕 너머에 공자님이라는 현인이 사는데 거기 가서 물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24라고 우기는 사람은 이쪽 줄, 23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 줄 서가지고 공자님한테 찾아갔어. 공자님 찾아가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만약에 공자님이나 현인이 24가 맞다고 그러면 너 어떡할래?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3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목을 내놓겠다 그랬어요. 만약에 공자님이 그 선생님이 24가 맞다고 내 목을 내놓겠다 그랬는가요? 그러니까 23이 맞다고 한 사람이 뭐라고, 그 아내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24가 맞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뭘 줄 거냐? 23이 맞다고 그러면 뭘 내놓을 거냐?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을 내놓을 수는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내 갓을 주겠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나는 목을 내놓겠다고 하고 하나는 갓을 주겠다고 해서 쭉 갑니다. 가가지고서 공자님한테 물어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자님한테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가만히 보더니 23이 맞다. 23이 맞다 그래. 그러니까 아내라는 그 수제자가 제일 똑똑하니까 수제자일 거 아니에요. 아내라는 그 수제자가, 아니 자기가 엊그저께 24라고 가르쳐주고, 자, 나보고 제일 잘하는 수제자라며, 이 사람 많은데 이 대중 앞에 개방식을 시켰다 분수가 있지, 이 양반이 요즘에 맛이 좀 갔다 하더라니. 그래서 도저히 나는 이 사람한테 더 배울 이유가 없으니까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보따리 싸가지고 갑니다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그 스승님이 이제 네가 내기를 해서 졌으니까 갓을 주고 가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가만히 이제 하산해서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래도 3년 동안 그 우리 스승님한테 배웠는데 정확히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또 찾아가요. 아무리 이제 노망이 들었어도 가르쳐 드릴 건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엊그저께 선생님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38, 24라고 국구단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 많은 데서 23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확실하게 아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자님이 하는 얘기가, 너는 저기서 나한테서 한 5년을 더 공부하고 가봐라. 네가 머릿속에 든 거는 많아도 지혜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내가 24가 맞다고 했으면 그 사람은 목숨을 바쳤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23이 맞다고 그랬으면 너는 간단 벗어주면 되지 않느냐. 지식이 지혜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너는 아직 공부를 이 지식으로만 배웠지 지혜는 아직 없으니 5년을 더 공부를 하고 가거나 해서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5년 후에 하산을 해서 아주 좋은 그 벼슬을 했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어른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른들한테 배운 얘기도 있고 제가 느낀 얘기도 있고 제가 실제로 해본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내려오면서 저분들 만나면 내가 이 얘기도 저 얘기도 좀 해주고 싶다 하고서 내려왔는데 와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앞뒤가 잘 안 맞은 것 같아. 그냥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혹시 제가 오늘 얘기한 중에서 도움이 되는 얘기가 몇 가지만이라도 있다면 그걸 얻어가지고 가시고 또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됐다거나 맞지 않다거나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라면 여기다 놓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떤 생활을 하시든 간에 우리가 지식으로 배운 친절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밴 말의 친절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좋은 생을 살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